2025년도에 특히 I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2025년도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전체 키워드를 몇 가지 좀 꼽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를 조망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전체 2025년도 IT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항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5년도도 2023년도, 24년도에 이어서 코어 테크 기술인 LLM은 계속 고도화되고 다변화되겠죠. 자, 그런데 2024년도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이해하려고 하면 LLM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대부분의 LLM의 작동 방식은 맨 밑에 있는 코어 테크 기술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더 좋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더 좋아지는 거죠. 2024년도에는 GPT-4 5까지 나왔는데 GPT-5 그 이후에는 GPT-6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LLM 엔진들이 더욱더 성능이 고품질화 되겠죠. LLM이 좋아지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양질의 좋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RLHF라고 하죠.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얻은 사용자들의 피드백 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이 LLM이 더욱더 품질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슈가 생기죠. 이미 벌써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서 시장 선점을 해버리면 그게 결국은 진입장벽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었던 신규 서비스나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등장이 막힐 우려가 있죠. 2025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누가 좋은 LLM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서비스가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어디죠? 당연히 챗GPT죠.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의 AI 엔진을 갖다 붙이는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확보된 모바일 사용자를 기반으로 제미나이를 붙이게 되면 더욱더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에 애플이 가진 수많은 서비스들을 연동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수많은 피드백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LLM이 가속화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반으로 확보된 또 MS 오피스를 통해서 팀즈를 통해서 확보한 수많은 트래픽을 코파일럿에 연계하게 되면 그만큼 LLM의 품질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IT 스타트업인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미스트라 AI나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2025년도에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 얘기는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기회가 희석된다는 겁니다. 좋은 LLM으로 좋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FMOPs라고 부릅니다. 파인 튜닝 기술도 중요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레그라고 기존의 LLM을 학습하기 위해 들어갔던 데이터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버티컬 데이터나 최신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이 LLM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레그와 같은 기술도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그와 같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신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LLM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선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 서비스하고 연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랭체인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바깥의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야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까지 취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이 LLM이 각각의 개인 사용자별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용자와 주고받은 답변을 개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LTM이라고 부르죠.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 메모리 창을 이용해서 계속 주고받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그 사용자에 맞는 AI 서비스를 더욱더 최적화해서 잘 제공할 수 있죠. 정리를 하면 2025년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LLM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LLM으로 더 좋은 생성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대 기술들, 전반적으로 FMOPs라고 부리는데 그런 기술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 튜닝, 레그, 그리고 LTM과 같은 이런 여러 기술들이 부상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2024년도까지가 LLM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시대였다면 2025년도는 그런 LLM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 서비스를 더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AIX와 같은 기술들이 더욱더 부상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LLM 그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느냐? 큰 변화가 2025년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LLM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GPT-4 5
그다음 GPT-5 나오겠죠. GPT-6 나올 것이고 또한 엔스로픽 이외 미스트라 AI 수많은 AI LLM 기업들이 더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또 혹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사와서 더 좋은 LLM을 고도화하는 데 더욱더 집중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LLM이 더욱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다변화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LLM이 대중적으로 쓰는 LLM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업별로 금융, 법률, 헬스, 의료 각 산업별로 각자 필요로 하는 LLM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LLM은 기존의 FM,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레그를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최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버티컬 LLM, 스몰 LL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다양한 LLM들이 기업별로 소유하고 개발하는 시장도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는 LLM이 갈수록 좋아지고 다양해진다. 두 번째는 LMM으로 확장된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는 라지 멀티모달 모델로 확대되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인간의 언어 데이터로 학습한 것이고 라지 멀티모달 모델은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서 현실계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수많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학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LLM에 덧붙여서 LM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AI 모델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LAM입니다. LAM은 라지 액션 모델이에요.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라지 멀티모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해를 하고 답변만 할 뿐 어떤 행동이 불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랭체인이나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혹은 가전기기와 전자기기, 자동차처럼 실체를 가진 현실계 속에서 피지컬한 실체를 가진 디바이스 속에 AI가 들어가면서 그 AI가 답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림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죠. 핸들을 움직일 수 있고 로봇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액션 모델이 가미되면서 훨씬 더 영향력이 확대되는 게 2025년도에 AI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큰 변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GPT-4o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가 있죠. GPT-4o 기술을 오픈AI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아이콘들을 발표를 했어요. 이 아이콘이 주는 시사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아이콘은 언어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간을 닮았죠. 여러 인간의 오감처럼 여러 오감을 확인해서 데이터를 더욱더 똑똑하게 수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AI가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각 데이터가 더욱더 고도화되면서 움직이는 현실 속의 모든 사물들을 인식하는 역량들이 더욱 확산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 검색이 연동됩니다. 이미 벌써 GPT-4부터 연동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LLM이 가지고 있던 최대 단점은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다 보니 최신의 정보가 없다는 게 한계였었거든요. 또 기존의 제너럴 데이터에는 특정 버티컬한 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그와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추가 데이터를 인입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를 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검색과 연동을 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를 구글 검색과 연동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빙과 연동하고 이런 식으로 연동하면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됨으로써 LLM이 더 이상 기존처럼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이 펑션 콜의 확대입니다. LLM이 듣고 답변만 토해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하고 서비스가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Get me a 12-inch pizza from Pizza Hut delivered to here. Ordering a 12-inch pizza from Pizza Hut. Please confirm your order. That sounds really good. I just confirmed the order here. 그걸 펑션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GPT-4o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AI의 서비스는 갈수록 영역이 확장되고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2025년도에 AI의 큰 시사점 중에 하나는 AI 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AI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AI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이슈, 기업의 보안 이슈가 있어요. 프롬프트에 개인의 정보와 기업의 중요한 보안 파일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로 흘러 들어가며 그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LLM이라고 불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GPU도 엄청나게 큰 속도의 GPU가 필요하고 전기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이 크죠. 앞서 설명드렸던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온디바이스 AI의 출현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2024년도 CES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8K TV입니다. 근데 문제는 8K TV를 보려고 하면 8K 영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4K로 영상을 송출해요. 그러면 8K TV를 사고도 4K로밖에 못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생성하면 되죠. 뭐를? 4K 영상을 8K로. 그러면 어떻게 생성하죠? 그 영상을 그대로 챗GPT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FM으로 보내서 걔가 8K로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가지고 오면 되죠. 근데 거기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내 프라이버시 이슈가. 넷플릭스 내가 뭐가 보는지, 내가 영상을 어떤 걸 보는지 다 알잖아요. 클라우드로 가니까. 두 번째 이슈도 있죠. 너무 느리잖아요. 갔다가 영상이 또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8K로 뻥튀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세 번째로는 비용 이슈가 있죠. 챗GPT 같은 LLM 쓰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상을 계속 뻥튀기 시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작 8K TV를 사고도 8K 영상을 못 본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바이스 안에서 8K를 만들어주면 되죠. 뭐가 필요하죠? AI가 필요하죠. 디바이스 안에. 그걸 가리켜서 온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안에서 4K를 8K로 뻥튀기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GPU가 필요합니다. AI 칩셋이 필요하죠. 8K TV에는 삼성전자가 만든 NQ8 AI 3세대 프로세서라고 하는 AI 칩이 들어갑니다. 마치 NVIDIA GPU를 FM을 가동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쓰는 거하고 똑같죠. 디바이스 안에 있는 AI 칩을 이용해서 뻥튀기 해야 되기 때문에 AI 칩셋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작은 SLM이 들어갑니다. SLLM이 아니고요. SLM, 스몰 랭귀지 모델. 4K를 8K로 뻥튀기 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지금 이 TV에 탑재된 AI는 챗GPT처럼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이미지도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라지가 아니라 스몰 모델이 들어가죠. 그래서 SLM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가우스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LLM을 축소시켜서 마치 구글의 제미나이를 축소시키면 제미나이 나노가 되거든요. 그 나노를 디바이스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TV 안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8K TV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게 텔레비전에만 적용되느냐?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 그리고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 이런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그런 시대가 2025년도부터 본격 개막된다는 거죠. 왜? 프라이버시와 기업 정보 보안 이슈. 두 번째, 속도 문제. 세 번째, 비용 문제 때문에. 자, 그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조업체에게 큰 기회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LLM 시장이 뜨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누가 가장 많이 벌죠? 엔비디아잖아요. 그것처럼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겠죠.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퀄컴. 그리고 AMD와 인텔도 그런 디바이스 AI 칩셋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고요. 자, 그렇게 더욱더 2025년도는 클라우드에서만 놀던 AI가 이제는 우리 로컬,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오면서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다변화된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런 시장을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FM을 위한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컬 디바이스 돌아가는, 그리고 엔비디아의 타겟은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AI 반도체 칩셋을 서버 단, 클라우드 단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엣지 단, 로컬 디바이스 쪽도 연구를 하고 있죠. 퀄컴이나 삼성은 작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경량화된 디바이스 쪽이고, 큰 쪽, 자동차, 로봇, 산업용 기계 장비 이런 쪽에는 엔비디아의 GPU처럼 좀 성능이 좀 좋은, 하지만 서버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성능이 낮은 그런 칩셋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타겟팅해서 엔비디아도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도에 본격적인 대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일반 로봇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와 거의 크기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한 이런 디바이스에 AI 칩셋이 들어가고 SLM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미리 코딩되지 않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작업까지도 가능한 그런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스마트 로봇 시장이 조금씩 연구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상용화되어서 보급되기까지는 한 3년, 뭐 길게는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야 주로 공장에서 많이 쓰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가정 공간에 있는 가사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꿈이 한 1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도 우리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2025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시장인데요. 바로 AI 에이전트의 시장입니다. 사실 AI 에이전트는 1세대가 있었죠. AI 어시스턴트라고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삼성전자의 빅스비, 우리 한국에도 SKT의 누구, 네이버의 클로바 이런 1세대 AI 어시스턴트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대중화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때의 AI 엔진이 지금의 LLM처럼 똑똑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에이전트 시장이 슬금슬금 2025년도에는 본격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PAA와 BAA. P는 퍼스널 AI 에이전트, B는 비즈니스 AI 에이전트. 자, 우선 퍼스널 AI 에이전트 시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죠. 왜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 거기에 AI 에이전트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내년도에 주목해서 보는 건 X축과 Y축과 그다음에 Z축입니다. X축은 기존에 우리가 이미 쓰고 있던 앱들의 AI가 내재화되는 겁니다. 즉 스며드는 거죠.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기존의 앱은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죠? 화면을 보고 손가락을 눌러서 작동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탑재돼서 그 앱에게 말로 명령 내리거나 글로 명령 내리면 아주 똑똑하게 알아듣고 그 앱이 작동되는 거죠. 그게 바로 X축. Y축은 새로운 AI 서비스가 출현하는 거죠. 이미 출현했죠. 뭐 챗GPT, 미드저니, 캐릭터 AI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인수했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는 스캐터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루다라고 불리는 AI 서비스가 있죠. 예, 그게 LLM 엔진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 서비스들, 기존에는 없었던 서비스들이죠. 단 기존과 다른 게 순수하게 LLM 엔진, AI로만 작동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해요. 서비스의 작동 방식이 무척 쉽고 그런 형태로 X축, 기존 앱에 AI가 스며드는 거, Y축, AI 기반으로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이 2025년도에 본격 형성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PAA 시장. 그 빌 게이츠는 PDA라고 표현했어요. 퍼스널 디지털 에이전트. 근데 일반적인 용어는 PA를 많이 쓰이죠. 개인 비서입니다. 일종의 집사죠. 기존의 1세대 AI 비서가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면 2세대 AI 에이전트는 말도 되게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Z축, 슈퍼 앱이라고 불리죠. AI 에이전트가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혹은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그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든 명령을 내리면 지가 알아서 뒷단에 있는 서비스를 막 찾아가지고 서비스를 도출해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조금씩 개막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려운 지점은 그 에이전트가 이거저거 다 잘하려고 하면 그 이거저것의 모든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카카오티에서 택시 예약해주고 쿠팡에서 마켓컬리에서 검색해서 구매해달라고 하면 구매해주고 그러려면 카카오티와 쿠팡과 마켓컬리가 열어줘야 된다고요. AI가 접근 가능하게.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들이 굳이 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의 앱에 와서 본인들의 AI 서비스로 더 편하게 사용하길 원하지. 굳이 절대 앱인 AI 에이전트가 자기들의 모든 서비스를 뒤집고 다니면서 얘를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거부가 처음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흘러갈 것 같아요. 즉 PA 시장의 점령은 두 가지 방식. 1번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지금 챗GPT가 하고 있는 겁니다. GPT-S라고 챗GPT로 다 들어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서비스들 챗GPT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실제 수많은 여행 앱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익스피디아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챗GPT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챗GPT 안에서 쓰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열어주지 않으니까 챗GPT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쪽도 있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태계 내에서 AI를 연동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애플,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들은 벌써 아이폰 OS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 생태계 안에는 애플의 아이폰 앱에 외부의 서드파티 앱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은 쉽죠. 연동하기가. 그렇게 레거시를 가지고서 AI 에이전트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앞서 설명드렸던 새롭게 아예 신규 시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다 둘 다 퍼스널 AI 에이전트 시장이죠. 그 시장이 2025년도에는 본격적인 경쟁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기업들이 이 기술 동향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반 기업은 이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이해를 해서 우리 상품에 녹여낼까? 더 나가서 마케팅할 때는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우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위해서 그런 AI와 관련된 업무 툴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적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조기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상품에 앞서 설명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집어넣는 게 바람직한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떤 AI 칩셋과 어떤 SLM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넣는 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죠. 2025년도에 특히 IT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전통 기업은 이 AI를 어떻게 우리 기업의 전략에 녹여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IT와 관련된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2강부터는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던, 예를 들면 LMM, LAM, 그리고 Embodied AI, 앞서 설명드렸던 AI를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략, 이런 여러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